안녕하십니까. 한 달 만에 내 집 짓기의 김강만입니다. 오늘은 전원주택의 난방 방법 또 전기료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2020년 여름에 이사를 해서 처음으로 겨울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양평의 겨울은 겨울의 온도가 대단합니다. 벌써 5번이나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갔으니까요. 하지만 실내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에 있었을 때보다 훨씬 안락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안락함을 위주로 집을 짓겠다고 생각한 것이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살던 아파트에서는 전기료, 가스료 등을 포함해서 한겨울에 월 관리비가 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여기서는 지열과 태양광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는데 전기료가 20여만 원 나오는 정도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집에서 난방 방법을 선택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주택에서 살아볼까 하고 생각할 때 맨 먼저 고민하는 부분이 겨울의 난방비입니다. 전원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분들에게서 난방비 폭탄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게 됩니다. 도시보다 너무 많은 난방비 때문에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분도 계시고요. 그림처럼 형태적으로도 전원주택이 아파트보다 육면이 외기에 면해 있으니 비효율적이고 난방비도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에서는 중앙난방식 등 신경 쓰지 않아도 효율적인 난방이 되고 있지만 전원주택에서는 본인이 스스로 좋은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전기 난방으로 해야 되나? 가스보일러? 기름보일러? 지열난방?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무엇일까요? 저는 초기 투자비는 조금 많이 들어도 유지비가 적게 드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하고 자료도 찾아보고 자문도 구하면서 몇 가지 방법을 계산하고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하려면 기본적인 가정과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화면처럼 가정과 계산 근거를 갖고 검토했습니다. 가정과 근거가 바뀌면 달라질 수도 있겠죠. 화면의 첫 번째 방법인 모든 것을 전기로 해결하지 뭐 전기는 좀 들어도 제일 편하겠지 라고 생각할 때를 계산해 본 것입니다. 겨울철 전기요금이 145만 2천 원이 됩니다. 이것은 전기요금 폭탄이겠죠. 두 번째 방법처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자가 발전해서 해결하면 되지 뭐. 그러려면 3kW짜리 태양광 모듈을 8개 설치해야 합니다. 초기 투자 비용은 3,750만 원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전기료가 거의 없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문제는 초기 투자비가 과할 뿐만 아니라 태양광 설치 면적이 한 모듈당 5평이니까 40평 정도의 설치 면적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면적 폭탄이겠죠. 전원주택에서 가장 많이 채택되는 방법이 세 번째 방법인데 난방과 온수, 취사는 LPG 가스 또는 등유로, 가전 및 전등은 태양광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초기 투자 비용 280만 원, 그리고 겨울철 난방 비용 39만 원 정도가 계산됩니다. 초기 비용이나 유지비 모두 감당할 만한 금액입니다. 단점은 누군가가 LPG나 등유를 계속 채워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죠. 또 LPG 가스는 폭발의 위험 때문에 주택과 분리된 곳에 LPG 가스통을 두어야 건축 허가가 난다는 것입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난방은 지열로 하고 전등과 가전은 태양광으로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주택에 지열과 태양광을 사용할 때 모두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신재생에너지 정책으로 권장한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초기 투자비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을 공제하고 지열은 1,051만 원, 태양광은 220만 원으로 합이 1,271만 원입니다. 겨울철 난방비는 22만 5,700원이 계산됩니다. 이 정도면 초기 투자비는 조금 많이 들어도 유지비가 적게 들어서 꽤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환경적인, 즉 이산화탄소를 가장 적게 배출하는 방법이기도 하죠. 지열에 대해서는 매년 연초에 세택에서 열리는 건축 박람회에서 만난 대성에너지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 M+ 공조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계량기가 2개 달려 있습니다.
하나는 주택용 전기 계량기이고 하나는 일반용 전기 계량기입니다. 먼저 주택용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를 많이 쓸수록 할증이 붙는 할증 요금 체계입니다. 그래서 태양광에서 발전을 한 전기로 사용량을 차감하면 할증 한계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태양광 발전이 없고 전기를 과도하게 쓰면 전기료 폭탄이 될 수 있지요. 일반용 전기는 지열에 사용됩니다. 일반용 전기는 할증이 없습니다. 많이 써도 전기료 폭탄을 맞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용료가 92원이니 주택용 전기를 200kW 이하로 사용했을 때의 요금 93원보다 싼 것입니다. 지열을 일반용 전기로 사용하는 것도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기본 용량에 따라 계산되는 기본료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니까 지열은 6kW 용량의 전기가 들어오는데 킬로와트당 기본요금이 6,160원이어서 전기를 쓰든 안 쓰든 매달 36,960원의 기본 전기요금이 책정됩니다. 그래도 추운 지역인 양평에서 난방비가 한겨울에 10만원 전후이니 꽤 경제적인 난방 시스템입니다. 난방비 외에 전기료는 어떨까요? 사실 아파트에 살 때보다 의외로 전기가 많이 사용됩니다. 계산해보면 총 729kW가 소요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치사를 위한 인덕션이 거의 30%인 240kW, 모든 물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심정 펌프가 16%인 119kW, 그 외에 오수 정화를 위한 정화조 모터, 음식물 처리기 사용 등 아파트에 살 때보다 추가적인 전기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태양광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공제되어 전기료가 거선되기 때문에 10만원 남짓으로 전기료가 해결됩니다. 지금부터는 공사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열 천공 구멍의 위치는 되도록 건물의 가까이 위치하도록 해야겠죠. 지열 공사는 건축 공사가 시작되기 전인 4월 1일, 2일 이틀간 했습니다. 지열의 원리는 지하 150m를 지름 150mm 천공기로 2개를 뚫습니다. 그 안에 2가닥의 파이프를 각각의 구멍에 넣고 물이 들어갔다 나오면서 열 교환이 됩니다. 자, 집어넣습니다. 150m가 들어가는 거죠. 다 들어갔네요. 천공된 구멍과 파이프 사이에는 벤토나이트 주입관을 천공된 맨 밑에까지 넣어 벤토나이트 겔로 채웁니다. 벤토나이트 겔은 지하의 열을 파이프 내의 물로 전달하는 데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2가닥의 파이프가 제대로 설치되었는지 압력기를 달아 스퀘어센치당 5kg의 압을 약 20분 정도 걸어 두었다가 압이 빠지지 않으면 물이 새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마지막으로 케이싱을 빼내면 한 구멍의 일이 마무리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또 하나의 구멍을 작업하고 마지막으로 케이싱을 빼내면 첫째 날의 일이 끝납니다. 둘째 날에는 2개의 구멍을 연결하고 건물 내로 파이프가 위치할 수 있도록 T자로 트렌치를 파고 파이프를 서로 연결한 다음 되메우기를 합니다. 건물 내에 2개의 파이프, 즉 물을 보내주는 파이프와 지하에서 지하의 온도가 같이 되어 다시 나오는 파이프가 노출되어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새는지 게이지로 확인하면 지열을 위한 작업이 끝나게 됩니다. 향후 이 파이프는 히트펌프라는 열 증폭기에 연결되어 물을 지하수로 보냈다가 회수되면 지하는 항상 일정한 온도이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15도씨의 따뜻한 물이, 여름철에도 15도씨의 차가운 물이 히트펌프로 들어오고 히트펌프에서 증폭되어 겨울에는 50도씨까지, 여름철에는 5도씨까지, 겨울에는 난방, 겨울에는 냉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난방은 바닥에 배관된 엑셀 파이프를 통해 일반 보일러와 같은 원리로 난방이 되며, 냉방은 천정의 냉방기를 통해 차가운 물의 온도를 바람을 불어 하부로 보내는 원리입니다. 일반 에어컨과 달리 냉매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고장의 염려도 적고 환경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집에는 지열 공사비와 별도로 230만 원에 거실에 지열 냉방기를 달아 잘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열 공사를 할 때 장비들이 꽤 많습니다. 천공 장비, 호수를 감는 장비, 컴프레셔가 대지 내에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대지 면적이 150평은 되어야 작업이 가능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우리 집은 다용도실이 보일러실을 겸했는데 여기에 지열 장비도 넣고 세탁기도 넣고 수납 공간으로도 쓰려고 했는데 공사 시작할 때 받은 장비의 크기와 실제 배치하고 나니 다용도실 크기를 좀 더 크게 계획할 거라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태양광은 설치가 간단합니다. 기초하는데 한 사람이 반나절 작업을 했고 기둥과 판넬 설치하는데 두 분이 반나절 정도 일을 마쳤습니다. 태양광을 건물의 지붕에 하는 경우도 많은데 건물의 디자인과 어울리지 않아 건물과 약 50m 떨어진 곳에 배치하였습니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발전을 2020년 6월 17일부터 시작했는데 12월 29일까지 누적 발전량이 1727kW가 태양광에 설치된 인버터라는 계기에 포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지에서 동지까지 6개월의 누적 전기 발전량인 것입니다. 이것을 6개월로 나누면 월 290kW 정도의 발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2020년 여름 약 40일 동안이나 비가 연속되는 바람에 발전량이 적은 것으로 보이고 또 주변 산의 영향으로 일조 시간은 조금 적은 것을 감안하면 3kW 태양광 판넬은 보편적으로 월 평균 290에서 300kW 정도가 생산된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실제 기초공사에서부터 공사한 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